얘야, 너는 누구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빠가 남겨준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아빠와 할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요. 저는 준호예요. 김민수 아빠의 아들이에요.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어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우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라고요. 화가 나셨을 뿐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았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정말 늦었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올해 12살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정말 제 인생이 바뀐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할머니가 깨워주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이런 날이면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바로 아빠가 계신 낙골당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에게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를 본 적이 없지만 할머니와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로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시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따뜻한 분이셨다고 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낙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할머니는 택시비가 아깝다고 하셨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작은 봉지에 싸온 도시락을 꼭 안고 계셨습니다. 김밥 몇 줄과 삶은 달걀 하나가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이걸 아빠와 나누어 먹는다고 하셨어요. 낙골당 입구에서 할머니는 잠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낡은 옷이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입혀주신 옷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 앞에서는 항상 단정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계단을 오르면서 저는 오늘도 아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생각했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아빠는 공부를 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뿐이었던 아빠 자리에 다른 분이 계셨어요.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하얀 꽃을 들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희가 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아빠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다고, 아들의 말을 들어줬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시면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빠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아빠는 할아버지를 무척 사랑했지만 어떤 이유로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아빠를 찾으러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놓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바로 옆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분이 바로 제 할아버지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빠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아빠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제가 들꽃 한 송이를 아빠 앞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준호가 또 왔다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빤히 보고 계시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에게 누구냐고, 왜 여기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저는 준호이고 김민수 아빠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이 커지시면서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빠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진 중에 아빠와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신 할아버지는 손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더니 눈물이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민수의 아들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무척 사랑했다고, 할아버지는 무서우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뒤에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시더니 더욱 당황하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다고, 준호가 계속 납골당해 오니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저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시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수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이럴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민수 씨와 제 엄마 수진이가 사랑했다고,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해서 결혼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홀로 저를 낳아서 키우다가 3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시며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저는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진작 찾아뵀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괜찮다고, 아빠가 할아버지를 이해하신다고 했다고 전해드렸어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화내신 것도 사랑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오랫동안 아빠 앞에서 함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는 재미있는지, 할머니와 사이는 어떤지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와 저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매주 아빠를 찾아뵙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봤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저희는 그렇게 함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시기 전에 저와 할머니에게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고, 아빠가 하늘에서 이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치 아빠가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았거든요. 평생 궁금했던 할아버지를 드디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아빠에게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할아버지와도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 주 후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은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그런 좋은 차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창문을 내다보셨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할아버지가 내리시는 걸 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희 집 주소를 알으셨는지 궁금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그날 납골당에서 주소를 알려드렸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두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계셨어요. 정장 차림이셨는데 저희 허름한 동네와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 집이 생각보다 좁고 낡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와 부엌이 전부였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뭔가 충격을 받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앉으시라고 하시면서 차를 끓여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좋은 찻잔을 꺼내셨는데 그것도 조금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며 정중하게 받아드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져오신 쇼핑백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게는 새 옷과 학용품, 그리고 맛있는 과자들이 있었어요. 할머니께는 건강식품과 무릎에 좋다는 약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새 옷을 받고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입던 옷들은 모두 할머니가 시장에서 사주신 중고 옷들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주신 옷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처음 입어보는 새 옷의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보셨어요.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빠도 어릴 때 책을 좋아했다고 하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중에는 저를 놀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께도 많은 것을 여쭤보셨어요. 저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으신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물어보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이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할아버지는 정말 놀라셨어요. 할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고 계셨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오셨어요. 저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계셨는지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제 엄마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할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빠와 사랑에 빠졌지만 할아버지 집에서 반대하자 혼자서 저를 낳기로 결심하셨대요. 아빠는 끝까지 엄마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집안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가장 슬픈 이야기는 엄마가 아픈 것을 숨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를 키우느라 병원에 가지 못하셨고 결국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행복하지 못했다고, 자신 때문에 수진이가 고생했다고 자책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할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말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할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다고, 저와 할머니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점심을 드셨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시면서 많이 드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저희 음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빠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꿈이 무엇이었는지 들려주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아빠 이야기에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다고 해요.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나서는 성격이었대요. 그리고 동물을 무척 좋아해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곤 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빠와 제가 닮은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친구들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면 참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길고양이를 보면 항상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대학생일 때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독거노인분들께 밥을 해드리는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아빠가 왜 엄마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이였거든요. 둘 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반대만 했다고, 그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하셨어요. 오후가 되어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약속 하나를 하셨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고, 저와 할머니를 도와드리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어요. 작은 자동차 모형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아빠 생일에 사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선물이 정말 소중했어요. 할아버지는 또한 저에게 용돈도 주셨어요. 제가 받아본 것 중에 가장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보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 고마웠어요. 저를 진짜 손자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할머니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운 분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상하고 착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할머니 말씀에 동감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운 분이 아니라 따뜻한 분이셨어요. 다만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아빠에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아빠를 무척 그리워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더 이상 아빠 없는 아이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계신 아이가 된 거예요. 비록 늦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어요. 할머니와 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할머니가 받으셨는데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내일 오후에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으신 후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고 하시면서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이번에는 혼자 오시지 않고 정장을 입은 아저씨 한 분과 함께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손에는 큰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할머니와 저에게 앉으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꺼내신 첫 번째 이야기는 아빠에 대한 것이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 몰래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일만 하신 게 아니라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셨다고 해요. 특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으셨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때까지 아빠가 그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고 혼자서 그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반대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빠가 엄마를 만난 것도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란 분이셨는데 그 고아원에 아빠가 봉사를 하러 오셨다고 해요. 엄마도 그곳에서 봉사교사로 일하고 계셨대요.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꾸 한숨을 쉬셨어요. 자신이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단순히 집안 배경만 생각했다고 후회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그걸 놓쳤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엄마를 위해 해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었습니다. 아빠는 저희가 사는 집의 월세를 대신 내주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월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아빠가 부동산을 통해 몰래 내주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도 아빠가 대신 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빠의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서야 아빠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했는지 깨달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슬픈 이야기도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아빠가 매일 병원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대요.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아빠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기다리곤 하셨어요. 엄마가 창문으로 보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다고 해요. 가끔 제가 엄마를 만나러 갈 때도 멀리서 지켜보셨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해요. 아빠는 할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는 아빠의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기 바로 전날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빠 손글씨로 쓰여진 편지였는데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편지에는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해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 끝부분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빠는 할아버지께 저를 부탁한다고 쓰셨어요. 자신이 못다한 효도를 제가 대신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저를 할아버지의 손자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어주시면서 계속 울음을 참으셨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를 할아버지 집으로 모셔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할 수 없다고, 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남의 집에서 신세를 지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또한 저를 다른 환경으로 보내는 것도 걱정되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교육만큼은 할아버지가 책임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더 좋은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싶다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제안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고민이 되었어요. 할머니와 떨어져 사는 것도 싫었고 지금 학교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아빠가 남겨둔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빠는 생전에 할아버지 회사 주식을 일부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제게 상속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돈보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께 그런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고 무척 놀라셨어요. 12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서 아빠의 모습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다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에 대한 더 많은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아빠가 어릴 때 했던 장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여행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빠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아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아빠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사에 대한 결정을 천천히 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제 교육만큼은 꼭 도와주고 싶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 제안이 저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평생 함께 살아온 저와 떨어지는 게 걱정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할머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 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할아버지 집으로 모셔가고 싶다고 하신 후
며칠 동안 저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저희에게 할아버지 집을 구경해 보라고 제안하셨어요. 직접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가보기로 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할아버지가 저희를 모시러 오셨어요. 이번에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함께 오셨어요. 저는 처음 타보는 그렇게 큰 차에 조금 긴장되었어요. 할머니도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가니까 정말 큰 집이 나타났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정원도 넓고 집도 여러 채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리하시는 아주머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정원 가꾸시는 아저씨까지 계셨어요. 모든 분들이 저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집안을 구석구석 보여주셨어요. 거실만 해도 저희 집 전체보다 컸어요. 방도 여러 개가 있었고 화장실도 몇 개나 되었어요. 저는 이런 곳에서 살면 길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방도 보여주셨어요. 넓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책꽂이가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예쁜 정원이 보였어요. 정말 꿈 같은 방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위한 방도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희는 큰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요리하시는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식탁이 너무 커서 할아버지와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서 할머니와 마주보고 먹던 것이 그리워졌어요. 식사 중에 할아버지가 제게 이 집에서 살면 어떨 것 같으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집은 정말 좋지만 너무 크고 낯설어서 무섭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식사 내내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짧게 대답하실 뿐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점심 후에 할아버지는 저에게 서재를 보여주셨어요. 벽면 가득 책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어릴 때 읽던 책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이 방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빠가 앉았던 책상에 앉아 보았어요.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공부하셨을 테니까요. 오후에는 할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셨어요. 정원사 아저씨가 가꾸신 꽃들이 정말 예뻤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어릴 때 이 정원에서 자주 놀았다고 하시면서 저도 여기서 뛰어놀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가 이 넓은 정원에서도 혼자 놀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놀 친구들이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골목에서 놀곤 했는데 아빠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저녁 무렵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결정을 재촉하지 않으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조용히 계셨어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집은 분명 좋은 곳이었지만 저희 집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할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솔직한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특히 할아버지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시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셨어요. 저는 할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좋았지만 제가 속한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할머니와 제 마음도 중요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 할아버지가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친구 집에 놀러 가라고 하시면서 할머니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조금 피곤해 보이셨어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해요. 아빠를 잃은 후 너무 외로웠고 이제라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할머니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갑작스런 변화가 두렵다고 하셨대요. 특히 저와 떨어져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셨어요. 당장 이사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면서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우선 제 교육부터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더 좋은 학원에 보내주시고 필요한 학용품들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에서 시간을 보내보기로 하셨어요. 저는 그 제안이 좋았어요. 할머니와도 계속 함께 살 수 있고 할아버지와도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무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었어요. 할머니는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도움만 받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께 할아버지 집 살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요리하시는 아주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자신도 일을 하면서 할아버지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해결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날 밤 할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배려심이 많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따뜻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할머니 말씀에 동감했어요. 할아버지는 저희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고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진정으로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새로운 방식으로 지내기로 한 후 저희 생활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제가 다니는 학원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더 좋은 학원을 찾아주셨는데 집에서는 조금 멀었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서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새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저보다 집안이 잘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른 동네에서 온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는 그런 것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격식을 차리고 오셨는데 점점 편안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가끔 회사 일복 차림으로 오실 때도 있었고 주말에는 편한 옷을 입고 오시기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은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등을 들려드렸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할아버지도 저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직장 동료들 이야기, 출장 갔다가 본 새로운 것들, 그리고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던 때의 추억들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할아버지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주말에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 지내보는 것이 어떨까 하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오라고 하시면서 큰 집에서의 생활을 천천히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할아버지 집에서 보낸 주말은 정말 특별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넓은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산책도 하고 큰 서재에서 책도 읽었어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요리하시는 김아주머니와 친해지시면서 점점 편해지셨어요. 김아주머니는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할머니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할머니도 김아주머니를 진짜 언니처럼 따르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주말에 조금 슬픈 일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아빠 방으로 데려가 주셨는데 그곳은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아빠의 옷, 책, 그리고 어릴 때 상장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빠 방에서 할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이 방에서 공부하던 모습, 늦은 밤까지 책을 읽던 모습, 그리고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던 모습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아빠가 고등학생 때 쓴 일기였는데 그 안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무척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기 내용이 있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께 용돈을 받고 기뻐하면서 쓴 글이었는데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을 읽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빠의 일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그리고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빠처럼 착한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아빠 방에서 잠을 잤어요. 아빠가 사용했던 침대에서 자니까 아빠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꿈에서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렜지만 그날은 꿈을 꾸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나무와 꽃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도 어릴 때 이렇게 할아버지와 산책을 했다고 하시면서 저와 함께 걸으니 옛날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원 한 구석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 예쁜 금붕어들이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먹이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빠도 어릴 때 이 금붕어들을 무척 좋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금붕어 먹이 주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물을 더럽히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금붕어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했어요. 그 주말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 집이 조금 더 친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크고 낯설어서 무서웠는데 이제는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빠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도 점점 할아버지 집에 익숙해지셨어요. 김아주머니와 함께 요리도 하시고 청소도 도와드리셨어요. 할머니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할아버지 집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새로운 자전거였는데 제가 타기에 딱 맞는 크기였어요. 할아버지는 아빠도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시면서 저도 자전거를 배우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자전거 타는 것이 어려웠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넘어질까봐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면서 천천히 연습시켜 주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저를 위해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빠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도 이렇게 기뻤다고 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도 할아버지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전거를 배운 후로는 할아버지 집 정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제일 재미있는 일이 되었어요. 넓은 정원을 자전거로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맞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할아버지도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반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아빠가 없다고 놀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할아버지가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셨어요.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었고 저와 할머니도 할아버지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끔 할아버지가 안 오시는 날에는 보고 싶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도 저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저희와 약속한 시간만큼은 꼭 지키셨어요.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만난 후로 많이 밝아지셨다고 하시면서 아마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달래드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아빠에게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와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아빠가 원하셨던 대로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다고 전해드렸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와 가까워진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시게 된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청소 일을 하시면서 무릎에 무리가 갔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심해지셔서 걱정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아픈 것을 숨기려고 하셨어요.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단을 오르실 때 얼굴을 찡그리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먼저 할머니께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할머니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수술비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큰 수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참고 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아픈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1시간도 안 되어서 할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할머니를 보시자마자 많이 놀라셨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즉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무릎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로 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돈은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족끼리 무슨 갚을 돈이냐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할머니는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처음이어서 무척 불안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매일 병원에 함께 가주셨어요. 수술 당일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저만큼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가 계속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잘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할아버지와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께 계속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저를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밥은 먹었는지 학교는 잘 다녔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빨리 나으시라고 했어요. 입원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매일 병원에 오셔서 할머니를 돌봐주시고 저도 챙겨주셨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도 가져오시고 병실을 편하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정성을 보시면서 많이 감동하셨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입원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같은 병실을 쓰시는 다른 할머니들이 저희를 부러워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주 오시고 정성껏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시고 좋은 사위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사위가 아니라 저희 준호 할아버지라고 정정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정말로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도 그 말을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할머니가 퇴원하실 때가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하고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할머니께 제안을 하셨어요. 회복하는 동안만이라도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시면 어떨까 하셨어요.
계단도 없고 넓어서 회복하기에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어요. 이미 수술비로 많은 신세를 졌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저도 할머니께 할아버지 집에 가시자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 계단 때문에 더 아프실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결국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집에서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김아주머니가 할머니를 친언니처럼 돌봐주셨고 할아버지도 매일 할머니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저도 할머니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할머니 무릎이 나아지면서 저희는 할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정말 고마워하셨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셨어요. 저희는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번 일로 저희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를 믿고 의지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저희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행복해 하셨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갑자기 가족이 생기니까 매일이 즐거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시기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신 후에도 저희는 할아버지와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셨고, 저희도 할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신 후, 저희에게는 특별한 날이 다가왔어요. 바로 아빠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35번째 생일을 맞으셨을 거예요. 매년 이 날이 되면 할머니와 저는 납골당에 가서 아빠께 생일 축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아빠 생일 전날 할아버지가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서 나오시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러 다니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궁금했지만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생일 당일 아침 할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차 뒷좌석에 큰 상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도 궁금해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납골당에 가서 확인하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온종일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준비하신 것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빠가 좋아하셨다는 케이크, 예쁜 꽃다발, 그리고 아빠 어릴 때 사진들이 담긴 앨범까지 가져오셨어요. 마치 진짜 생일 파티를 준비한 것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빠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으시고 그 위에 케이크와 꽃을 예쁘게 배치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이 둘러앉아서 아빠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아빠 생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에 대한 추억을 하나씩 들려주셨어요. 아빠가 5살 때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보고 신나했던 이야기, 10살 때 자전거를 생일 선물로 받고 기뻐했던 이야기, 20살 때 대학생이 되어서 어른스러워진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저도 할아버지께 제가 상상하는 아빠 모습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저와 함께 축구를 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들을 상상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이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도 아빠와 엄마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둘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웃던 모습, 저를 위해 아기용품을 고르던 모습, 제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하던 모습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날 납골당에서 저희는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아빠가 정말 저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아빠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저희 모습을 보고 계실 것이고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회사 직원들 중 몇 명이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상속 문제로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직원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할아버지 손자가 맞는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손자 때문에 회사 상속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직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가족 모임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회사 일은 회사에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할아버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할머니도 그 상황을 보시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저희가 할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기뻤던 가족 모임이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직원들에게 준호는 자신의 소중한 손자이고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준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직원들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고, 할아버지에게는 저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때문에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으실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 말씀에 동감한다고 하셨어요. 돈이나 회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저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 집에서 저희는 다시 아빠 생일을 축하했어요. 오후에 있었던 불쾌한 일을 잊고 다시 따뜻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저희는 함께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저와 할머니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누구도 저희 가족을 흔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할아버지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친손자처럼 사랑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희는 아빠 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생일 축하를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준호와 할머니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빠에게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사랑해 주신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아빠도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제가 함께 아빠 생일을 축하한 날이었고, 동시에 저희 가족의 결속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만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13살이 되었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느 봄날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정식으로 한 집에서 살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저희를 할아버지 집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찾아주신 집은 저희 동네와 할아버지 집의 중간쯤에 있는 아담한 주택이었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저희 세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마당도 있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또다시 망설이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신다며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다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소중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갑자기 가족이 생기니까 헤어지는 것이 무서우셨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끼셨고 저 역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빠가 하늘에서 저희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이사하는 날 할아버지는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부터 새 집을 꾸미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기셨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희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서 잠을 잤거든요. 할아버지는 제 방을 정말 예쁘게 꾸며주셨고 할머니 방도 편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저희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밥을 하시고 할아버지는 계란을 부쳐주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숙제도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들어주셨어요. 가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저녁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는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도 갔어요. 할아버지가 운전하시고 할머니와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가고 가끔은 바닷가에도 갔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와주셨어요.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여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소개했어요. 선생님은 참 좋은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저를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도 정식 가족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이미 진짜 할아버지였는데 굳이 법적으로도 증명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중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저를 보호해 주지 못할까봐 걱정되신다고 하셨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어야 저를 완전히 지켜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아무도 저희 가족 관계를 의심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진짜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해 여름 저희는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어요. 할아버지가 아빠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곳이라며 제주도로 데려가 주신 거예요. 3박 4일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주도에서 할아버지는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빠가 어릴 때 제주도에 가고 싶어 했지만 바빠서 데려가지 못했던 이야기, 나중에 꼭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를 더욱 가깝게 느꼈어요. 비록 아빠와 함께 여행할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지를 통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아빠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여행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준호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해 가을 저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성적도 좋아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시상식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와주셨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빠가 어릴 때 상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겨울이 되어서 저의 13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말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셨어요. 새집 거실을 예쁘게 꾸미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그리고 아빠가 하늘에서 저희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빌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외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저 때문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저도 정말 행복해졌다고, 이제는 아빠가 없어서 외롭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는 아빠이자 할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가끔 친구들이 제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보면서 정말 특별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글짓기 숙제가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빠에 대한 글을 썼어요. 가족이란 혈연 관계보다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썼어요. 선생님은 제 글을 읽으시고 정말 감동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시기도 했어요.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어제 저희는 다시 아빠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빠를 만나러 가요. 아빠께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드려요.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약속드렸어요. 준호를 잘 키우겠다고,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아빠께 약속드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효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요.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를 아끼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어른이 되어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 거예요. 그것이 아빠가 원하시는 일이고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밤도 저는 아빠에게 속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고, 아빠의 사랑이 저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다고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하늘에서 저희를 계속 지켜봐 달라고 부탁드릴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에요.